안녕하세요. 대부권의 공견입니다. 연초가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어서 계속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럴 때 보통 대규모 개발 계획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상승기나 이럴 때는 이런 대규모 개발 계획을 시장에 내놓게 되게 되면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기 때문에 쉽게 내놓거나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역설적으로 얘기해서 이렇게 하락 침체기 때 대규모 개발 계획이 진행되기가 오히려 더 좋은 환경을 가지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멈춰있던 재건축, 특히나 여의도 같은 경우는 50년이 넘은 아파트들이 그동안에 개발이 진행되지 못했는데, 최근에 여의도 시범 아파트가 65층으로, 그 다음에 한양 아파트가 54층으로 초고층으로 개발이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고요. 또 도심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엄청난 상업지역, 넓은 상업지역이 4개의 발전축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세운상가도 마찬가지죠. 여러가지 갈등 때문에 진행되지 못했었는데 녹지 공간을 끼고 있는 주거 업무 복합시설로 개발이 진행이 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경기가 하락 침체기 때 이런 대규모 개발 계획들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이 장기 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계획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특히나 서울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도심권, 광화문이나 서울역, 용산, 그 다음에 여의도로 이어지는 이런 국제 경쟁 혁신축이 앞으로도 서울에서 가장 투자 가치가 높고 유망할 걸로 예상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저희가 도심권이라든지 여의도권에 대한 얘기도 해드릴 건데, 오늘은 특별하게 가장 많은 개발 계획들이 모여있는 용산에 5개 업무지구 개발 계획이 이제 착공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확실한 스케줄이 나와 있는 주변 지역이 앞으로도 투자성이 굉장히 높은 가치 상승도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이 용산에 착공을 앞두고 있는 5군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용산에서 가장 큰 개발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용산공원 73만 평입니다. 그리고 이 용산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좌측과 우측으로 나눠서 업무타운이 개발이 될 건데요. 우측에 유엔사 부지와 수송부 자리가 있고요. 왼쪽 편에는 캠프킹, 그리고 북부 역세권 개발, 국제 업무지구, 그리고 현대자동차 UAM 연구소가 들어서게 되겠습니다. 자, 입지적으로 각각의 다른 특징을 갖고 있고, 또 다른 특징에 맞게 개발 규모도, 또 개발의 크기와 높이, 용적률이 각각 다르게 진행이 될 것이고요. 또 이렇게 진행되는 업무타운에 인접해 있는 지역들 중에서 가장 유망한 지역은 어딘지 차례차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드릴 복합개발 지는 유엔사 부지입니다. 이 유엔사 부지의 입지 여건을 보게 되면 오른쪽에 한남뉴타운, 왼쪽에 용산공원, 아래쪽에 신분당선 신설역, 위쪽에는 이태원 메가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이 유엔사 부지도 용산공원에 접해 있다 보니까 용산공원 조망권을 갖는 아주 핵심적인 입지를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유엔사 부지는 주거 상업과 더불어서 업무타운까지 만들어지는 복합 개발이 이루어지고, 거기도 고밀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 유엔사 부지에 들어서는 주거 같은 경우는 초고가 주거타운이 만들어질 건데, 이 인접해 있는 한남더일이나 나인원 한남이 100억 정도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거를 비교한다면, 유엔사 부지에 들어서는 초고가 주거타운이 만들어질 것이고, 이 100억대에 준하는 또는 100억대를 넘어서는 그런 가치를 띌 걸로 예상이 됩니다. 유엔사 부지 복합개발 설계 개요를 통해서 단지 배치라든지 건물의 규모를 좀 예측해 볼 수가 있는데, 이태원동 22-34번지 일대 대지 면적이 한 4만 5천 제곱미터니까요. 평으로 따지게 되면 1만 3,60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매각 당시에 한 평당 1억 원 정도 이상으로 매각이 됐고, 전체 대지 면적이 1조 원이 좀 넘는 걸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업 기간은 2026년 11월에 완공될 예정이니까 불과 3년 뒤면은 이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용적률은 600%가 적용이 됐고, 연면적이 48만 제곱미터가 넘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용도는 공동주택, 아파트, 그것도 고급으로 짓는 거, 오피스텔도 고급 오피스텔, 하이엔드, 럭셔리가 들어있을 거고 예상이 되고요. 판매시설, 문화집회시설과 숙박시설처럼 굉장히 다양한 복합 용도로 개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 사업 규모는 11조 원 정도 되는 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주체는 11건설인데, 특징이 현대건설이 책임 시공을 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책임 시공이라는 게 뭐냐면,
사업 주체인 11건설이 자금 경색이나 자금 조달이 잘 안 돼서 혹시나 부도가 나는 상황, 최악의 경우 부도가 나는 상황이 되더라도 현대건설이 이 건설 비용을 다 조달하면서 시공을 완성하는 데까지는 현대건설이 책임을 진다라고 하니까 혹시나 이 개발이 진행되다가 스탑되거나 무산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는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다양한 조감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정경, 완성됐을 때 건물의 높이라든지 이 도로의 배치, 건물의 배치도를 다 알 수가 있고요. 그 용산공원에서 유엔사 부지가 완성된 모습에 대한 정경, 그 다음에 이 높은 테라스에서 이 개발되어 있는 구역 내에 아래쪽으로 내려보는 조망권, 그리고 거리 모습까지 나와 있는데, 이렇게 유엔사 부지가 멋들어지게 고급스럽게 개발이 된다면 가장 영향을 받을 곳은 어디냐 하면요, 유엔사 부지 바로 옆에 있고 한남 뉴타운에서 유일하게 해제된 한남 뉴타운 1구역 자리가 가장 유명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 이태원 상권과 공원, 그 다음에 한남 뉴타운, 그 다음에 유엔사 복합 업무타운과 둘러싸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입지 가치는 논할 필요가 없고요. 그 이태원역과 녹사평역도 접해 있습니다. 자, 이 지역은 현재 개발구역으로 해제가 됐지만 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만간 좋은 소식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현재는 개발구역이 아니지만 개발구역으로 진행이 된다면 높은 가치 상승이 주어질 거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 지역 안에 있는 상권이나 상가 건물을 갖고 있는 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가 다 1구역 전체가 다 한꺼번에 개발되기는 어렵지만, 반대하고 있는 분들을 제외하고 나면서 나머지 구역들이 나눠서 개발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소규모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충분한 가치 상승, 가격 상승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유망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승을 했다가 조금 하락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하락한 상황에서 가격, 특히나 이 지역에 재개발이 진행됐을 때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가장 작은 자본이 들어가는 빌라 가격은 8억에서 한 10억 정도 하고요. 전세 가격은 한 3억 정도 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한 5억에서 7억 정도의 자금이 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5억에서 7억이 작은 자금은 아닌데 한남 뉴타운이 20억에서 25억하고 실투자 금액은 15억에서 20억 정도가 필요한 걸로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4분의 1, 5분의 1 정도의 자금을 갖고도 이 한남동 일대에, 그것도 공원과 이 한남 뉴타운, 업무타운을 끼고 있는 핵심 요충지를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걸 감안한다면 굉장히 유망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복합개발지는 수성부 자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유엔사 부지와 거의 입지 여건이 같기 때문에 개별적인 자세한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요, 앞서 말씀드린 유엔사 부지는 매각이 돼서 시행자가 정해져 있는 상황인데, 이 수성부 자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매각이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자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1월 3일 날 이 최고급 주거지로 거듭난다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서 관심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는 작년 12월에 용산공원 동측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이라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이 서빙고동과 더불어서 이 수성부 자리에 대한 세부계획, 발전 방향, 복합개발의 용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정해지게 되면서 더욱더 관심을 받고 있는 건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용산공원에 접해 있는 곳이죠. 수성부와 유엔사 부지는. 그래서 이 접해 있는 지역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유엔사 부지와는 좀 다르게 이 주변에 대사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외교, 관광, 문화, 국제교류가 특징을 갖고 있는 그런 내용의 복합개발을 유도한다라는 것이고, 높이도 굉장히 완화해서 고밀개발이 이루어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거시설이 포함되기 때문에 초고가 주거가 형성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수성부 자리는 아직까지 매각 주체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진행이 언제쯤 될지에 대한 약간의 불확실성이 남아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수성부 자리보다는 적은 자본 또는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 수성부 자리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곳은 어디냐면요, 바로 수성부와 인접해 있는 서빙고동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이 지역의 특징은 학교가 일단 두 군데가 위치를 하고 있는데, 학교 사이에 아파트 단지가 두 개 동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용산공원과 접해 있기 때문에 용산공원 조망이 나오고요. 또 이 두 아파트 같은 경우는 현재 용적률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두 아파트 모두 리모델링이 진행되면서 신규 아파트로 재탄생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실투자금 자체는 한 8억 정도의 갭 투자가 가능한 그런 아파트가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상대적으로 이 8억보다 적은 자본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투자가 가능한 곳이 바로 아래쪽에 학교 옆에 붙어 있는 노후 주거 시설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자, 면적은 상당히 작지만 이렇게 아파트와 빌라 타운들이 같이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파트 개발 투자와 재개발 투자, 소규모 재개발 투자가 병행이 되고 학교까지 위치를 하고 있는 데다가 공원에 인접해 있는 그런 입지적 가치를 갖고 있고, 상대적으로 이 재개발 노후 빌라 투자 같은 경우는 8억보다는 보다 작은 자본으로 투자할 수 있는데, 이 지역은 신규 빌라가 거의 없다 보니까요, 노후 빌라는 임대료가 낮고 매매 금액이 높다 보니까 갭 자체가 상당히 다른 데보다는 좀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억에서 6억 정도의 자본이 좀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말씀드릴 업무타운 복합 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은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입니다. 서울역은 안 그래도 지금 현재 많은 노선들이 한 개의 역에 집약이 되어 있는 곳인데요, 6개 노선이나 있거든요. 추가적으로 4개 노선 정도가 추가로 개통이 될 예정인데, 그 중에 2개가 GTX AB고요. 그리고 또 나머지 2개가 신분당선과 신안산선이 추가적으로 개통이 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한 개의 지하철역에 10개 노선이 개통되는 그런 교통의 요충지고 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도심의 업무상업지역과 용산의 업무상업지역을 한반에 연결해주는 노선이 교두부 역할을 하는 곳이 이 서울역 주변 지역이 될 거고, 특히나 서울역에서 국제업무지구까지 노출되어 있는 지상철이 지하화되면서 녹지 공간까지 연결이 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의 미래 가치가 높게 형성될 곳 중에 가장 대표적인 곳 중에 하나가 서울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역 같은 경우는 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북부 역세권 개발은 삼성동에 있는 코엑스와 똑같은 컨셉으로 개발이 진행된다. 그만큼 삼성역 주변 지역의 가치만큼을 서울역 주변 지역에 부여하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삼성동에 코엑스가 있고 무역센터가 있고 호텔이 있고 그 다음에 백화점이 있죠. 이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도 마찬가지로 백화점이 있고 컨벤션 코엑스가 있고 그 다음에 업무시설이 있고 호텔이 되어서는 4종 세트가 똑같이 만들어지게 될 거고, 착공은 원래 2023년에 착공을 해서 불과 3년 뒤인 2026년에 완공이 된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서울역과 삼성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에 이동을 하려면 1시간 반에서 1시간 50분 정도의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시간거리를 갖고 있는 지역인데, GTX가 내년 하반기에 일부 구간이 개통이 되게 되면 이 서울역과 삼성역 같은 경우는 이동거리가 시간이 5분밖에 안 걸리는 아주 초접전 지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삼성역 주변 지역의 높은 가격의 부동산이 서울역의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의 부동산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게 되고, 현재 낮은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부동산의 가격을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만들어진다는 게 좋은 특징인 거죠. 그리고 특히나 이 서울역 주변 지역은 역세권 고밀 개발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지역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서울역 주변 지역은 이미 개발구역으로 많이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대적으로 작은 자본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서울역 주변 지역의 매매 가격, 빌라 가격이 10억 이상 되고요, 실투자 금액도 5억에서 10억이 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운데, 이 서울역이라는 역세권이 아니라 서울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5분 거리 내에 있는 지역들 중에서 회원동이라든지 후암동 일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작은 자본, 한 2억 이하의 자본 또는 3억 이하의 자본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세미나를 통해서 많이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현장에 와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신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서울역 주변 지역에서 유망한 지역은 회원동과 후암동 지역이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말씀드릴 복합 업무타운 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은 캠프킴입니다. 캠프킴은 용산공원 좌측에 그리고 한강대로와 원효대로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캠프킴 같은 경우는 2021년 6월에 지구단위 계획이 확정이 됐고, 현재 용도 지역이 자연 녹지인데, 이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용적률 1000%가 가능한
입주규제 최소지구로 일반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바뀐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 지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게 되면 신업무 거점으로 도입되는 곳이 이 캠프킴 자리입니다. 업무시설과 호텔, 집회시설 등 이 전략적인 용도가 도입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동서 동경축을 연결하는 보행로가 만들어질 거고, 용산공원과 연계를 해서 이 아래에 숨어있는 만초천도 복원할 계획이기 때문에 공원과 천변을 같이 끼게 되는 그런 복합 업무타운으로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자, 캠프킴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곳은 대표적으로 원효로 일가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효로 일가는 지금 현재 역세권 재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고 고밀로 개발이 될 예정이고, 이미 어느 정도 구역 지정 단계까지 가 있는 상태고, 또 많은 분들한테 알려져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가격도 좀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거의 10억에 육박할 정도로 가격이 형성돼 있고, 투자 금액 자체도 한 5, 6억 정도 이상의 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캠프킴과 직접적인 영향은 원효로 일가지만, 이 원효로 일가 옆에 있는 효창동 같은 경우도 상당히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여기도 지금 현재 역세권 시프트가 개발되기 때문에 원효로 일가 지역과 효창동 일대가 캠프킴으로서 가장 영향을 받고 상대적으로 작은 자본으로 투자할 수 있는 유망 지역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째 말씀드릴 곳은 번쩍번쩍 크게 빛나고 있는 이 용산국제업무지구입니다. 서울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복합개발이 한데 다 어우러질 정도의 면적과 크기와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국제기구, 업무복합, 업무, 교육시설, 도시명 주거, 녹지, 여가, 문화예술, 거기다가 모빌리티 허브, 글로벌 ICT 기업들이 모두 다 집약되는 국제적인 업무타운으로 재탄생될 것인데요. 자, 이런 지역들은 지금 현재 지하와 지상, 그 다음에 공중으로 복합으로 이제 입체적으로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특히나 우리나라 서울에서 가장 부족한 녹지 공간을 이 업무타운 전체의 50% 정도 이상으로 확보해서 글로벌 경쟁력도 높이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특히나 지하 공간은 2층 같은 경우는 강변북로처럼 간선도로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도로망과 교통망들을 갖추게 되고요. 지하 1층 같은 경우는 이 국제업무지가 워낙 넓다 보니까 이 국제업무지구 내를 돌아다니는 순환할 수 있는 자율주행이나 셔틀이나 아니면 PM들이 만들어지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국제업무지구가 개발된다는 얘기는 참 많았는데 그동안 안 됐지 않느냐, 앞으로도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느냐라는 의문점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이 향후 추진 로드맵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관기관과 36번의 회의를 거쳐서 다양한 기관들이 합쳐서 이 계획이 확정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기관이 안 된다고 해서 이게 스톱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 2023년 상반기 올해죠. 자, 도시계획 개발계획이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1년 뒤인 내년에 실시계획 인가와 더불어서 기반시설이 착공에 들어가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돼요. 자, 이 착공이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 하면은 눈으로 이제 공사가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되면은 용산 개발이 용산국제업무지구가 되겠어라고 의문점을 갖고 계신 분들의 의문, 불확실성이 일시에 해소가 돼요. 예를 들면은 삼성동의 한전부지가 착공되는 시점과 이 전과 후의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거든요. 예를 들면은 착공 전에 주변에 있는 빌라 가격이 5억 정도 했었는데요. 착공을 하고 나서 바로 15억으로 3배 가까이 가격이 급등을 했던 사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용산국제업무지구도 내년 하반기 정도에 기반시설 공사가 착공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2024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과 후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또는 투자할 수 있는 가격, 실투자 금액의 차이도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향후 추진 로드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25년이 되면 앵커 부지와 더불어서 개별 부지를 매각을 진행하게 될 거고요. 2027년부터는 이 개별 부지의 개발이 이루어지게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또 특히나 이 개별 부지 같은 경우는 매각을 하게 되면 매각한 날로부터 몇 년 안에 착공해라, 또 착공한 날로부터 몇 년 안에 완공해라 라는 조건이 걸리고, 만약에 이 조건을 시행하지 않으면 매각한 금액으로 되돌려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가격은 상당히 높아져 있을 거기 때문에 절대로 이 기업들이 산 가격에 다시 돌려주는 상황은 만들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기업들이 착공과 완공이라는 스케줄 안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게 될 거고, 이 사례는 마곡지구에서 이미 증명된 사례이기 때문에 이 일정대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거의 99% 이 일정대로 갈 수 있다는 걸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고 투자 시기와 또 투자 금액도 확정하고 시기도 정할 수 있는 중요한 데이터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국제업무지구가 향후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지금 현재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가장 랜드마크 620m짜리의 건물과 7, 80층짜리 20개 이상의 대규모 업무타운이 만들어질 거고, 지상은 50%가 녹지로 만들어지는, 또 지하에는 대규모 쇼핑몰이랑 여가 편의시설들이 들어가는 그런 대규모 복합 업무타운으로 재탄생이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세계적인 어떤 관광도시로서의 기능을 갖추게 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면서 부가가치도 엄청나게 창출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용산이 개발이 됐을 때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집으라면은 바로 어디라고 할 수 있냐면 이 원효 대로변이 가장 그 가치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입구가 이쪽으로 나게 됩니다. 원효로 쪽으로. 그리고 원효로를 따라서 여의도까지 연결이 되고, 또 용산에 있는 업무타운과 모두 연결이 되면서 도심에 있는 업무타운으로 연결될 수 있는 도로망은 유일하게 원효대로고, 지금 현재 한강로에 비해서 원효로가 훨씬 더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걸 감안했을 때 가장 영향과 투자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산이 강남처럼 되거나 강남을 능가할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강남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앞으로는 용산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보이는 화면에서 1.5룸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무려 14억에서 26억 정도의 아주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도 사실은 지금 현재 16억 정도 하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럭셔리 하이엔드가 3년 전에는 9억 정도 했고요. 다시 3년 전에는 6억 정도 했다는 걸 알고 계신 분들이 거의 없고, 또 6억일 때 투자하세요, 9억일 때 투자하세요 라고 제가 설명드리고 했던 분들 중에서 극소수만 투자에 성공을 하셨고, 다른 분들은 앞으로 이렇게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 때문에 투자 기회를 놓쳤거든요. 자, 그러면은 용산은 앞으로 거꾸로 이 6억대가 9억대가 되고 16억대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6억대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국제업무지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로드맵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기반시설 공사 착공이 되니까 착공 전 단계에서 저렴한 저평가되어 있는 가격대에서 내가 이렇게 강남과 똑같은 업무타운과 대로변의 럭셔리를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용산에서 앞으로 업무타운 복합개발이 이루어질 가장 중요한 5군데와 그 5군데가 이루어짐으로써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받는 곳 5군데에 대한 내용들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사실은 이런 내용들을 좀 더 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세미나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짧은 영상 말고 현장에 오셔서 질문도 하시고 또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다 자세하게 듣고 싶은 분들은 세미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용산의 5대 업무 복합 개발이 이루어지는 곳, 그리고 그거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